오늘은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목숨을 위협받는 위험한 검사들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75세가 넘으셨다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가지 검사만큼은 거부하십시오.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병원을 전전하시는 행동을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면 그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잠든 호랑이 꼬리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멀쩡한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진료했던 환자 중에 이영희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8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10년이 넘도록 해마다 가장 고급 종합검진 패키지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기검진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건강하셨고 컨디션도 아주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복부 CT 판독 소견서에 췌장 부위에 작은 음영이 하나 잡혔다는 문구가 적혀 나온 겁니다. 담당 의사가 고개를 조금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크기나 위치를 봐서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정확하게 조직을 떼어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말이죠. 이영희님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어르신의 머릿속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멀쩡하던 속이 갑자기 쓰리고 아픈 것 같고 식욕도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대학병원에 입원하셔서 내시경을 통해 조직을 떼어내는 침습적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암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양성혹, 그러니까 피부에 생기는 점 같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검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조직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췌장이 심하게 자극을 받아서 급성 췌장염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병인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통증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극심한 데다가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주변 장기들을 녹여버리는 치명적인 합병증입니다. 결국 건강하다고 믿었던 이영희 어르신은 중환자실에서 1달 가까이 사투를 벌이셨습니다. 금식 기간이 길어지면서 체중은 12kg이나 빠져서 뼈만 앙상하게 남으셨고 태어나실 때는 혼자 힘으로는 일어서지도 못해서 보행기를 짚고 나오셨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분명 암을 미리 발견하겠다고 받은 검사가 멀쩡하게 살던 사람을 하룻밤 사이에 병약한 환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르신이 태어나시던 날 제 팔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멀쩡한 상처를 일부러 벌려놓았습니다. 그냥 모르고 사는 게 약이었는데 그 검사가 저를 망쳤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게 과연 이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불행이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과도한 검사에 덫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몸은 75세가 넘어가면 오래 굴러온 자동차와 비슷하다고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녹이 슬기도 하고 도색이 벗겨지기도 하고 부속품들이 약간씩 헐거워집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흔적입니다. 그런데 병원의 최첨단 검사 장비들은 이런 흔적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상 소견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빨간 밑줄을 그어놓고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띄워댑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낡은 것과 망가진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우리는 낡은 것을 망가졌다고 오해해서 멀쩡한 부품을 억지로 새 것으로 교체하려다가 오히려 차 전체를 못 쓰게 만드는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저는 의료계에서 잘 설명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75세, 8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진짜로 필요한 건 비싼 검진 패키지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검진 결과지에 빼곡하게 적힌 수치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고통으로 채우게 만들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75세 이후에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검사 5가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돈을 쓰는 대신 정말로 내 생명을 연장하고 활기를 찾게 해주는 투자처가 무엇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병원의 상업적 전략에 휘둘리지 않고 내 몸을 스스로 관리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벌써 궁금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종이와 볼펜을 준비하십시오. 75세가 넘으셨다면 병원에서 의사가 권유하더라도 선생님, 저는 그 검사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고하게 거절해야 할 5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절약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멀쩡한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한 생존 지침입니다. 왜 하면 안 되는지 그 충격적인 근거와 함께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는 소변 세균 검사입니다. 이건 절대로 never 하시면 안 됩니다. 이영희 어르신이 바로 이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어르신은 건강검진에서 소변에 세균이 검출됐다는 한 줄 문장 때문에 깜짝 놀라서 항생제를 복용하셨습니다. 증상은 아무것도 없었고 소변 볼 때 전혀 불편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방광에는 나이가 들면 순한 세균들이 자리를 잡고 공존합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무증상 세균뇨라고 부릅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2분 중 1분, 건강한 할머니 10분 중 2~3분은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이 착한 세균들은 마치 동네를 지키는 파출소, 경찰관처럼 진짜 나쁜 세균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 그 이영희 어르신은 항생제를 드셔서 이 착한 경찰관들을 모두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빈자리에 누가 차고 들어왔겠습니까? 항생제에도 끄떡없는 내성균.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몰려들어와서 진짜 심각한 방광염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대학병원까지 가서 강력한 주사 항생제를 맞으며 몇 달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꼭 기억하십시오. 열이 38도 이상으로 펄펄 끓거나 옆구리가 찢어질 듯이 아픈 게 아니라면 소변 검사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잠든 호랑이의 수염을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2번째, 증상이 전혀 없을 때 하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가슴이 쥐어짜듯 고통스럽거나 숨이 막혀서 걷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심전도 기계 앞에 서지 마십시오. 75세가 넘으면 심전도를 찍었을 때 비정상 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장이 약간 비대해졌다거나 심박동이 조금 불규칙하다는 판독이 나옵니다. 여러분, 80년 넘게 쉬지 않고 뛴 심장이 20대 청년의 심장과 똑같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심장 근육도 두터워지고 전기 신호 체계도 조금씩 바뀝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나이가 만든 적응입니다. 그런데 병원 기계는 이걸 이상이라고 빨간 줄로 표시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폭포수 효과의 출발점입니다. 작은 돌 하나가 굴러떨어지면서 거대한 눈사태를 일으키듯이 심전도의 작은 이상 소견 하나가 CT 촬영으로 이어지고 그게 또다시 심장 혈관 조영술로 확대됩니다. 결국 멀쩡하게 걸어 들어간 사람이 혈관에 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다가 혈관이 찢어지거나 심장 기능이 악화되는 의료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증상이 없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 훌륭하게 뛰고 있는 겁니다. 기계의 판단을 믿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몸을 믿으십시오. 3번째, 이건 정말 중요하니 메모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바로 단순한 허리 통증 때문에 찍는 척추 MRI입니다. 허리가 좀 뻐근하다고 병원 가면 의사들이 습관적으로 MRI 한번 찍어보시죠 라고 합니다. 절대로 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년이 넘은 고택,
아주 훌륭한 전통 한옥이라고 말이죠. 오래된 집이다 보니 마룻바닥을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나기도 하고 기둥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고 창호지에는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기도 합니다. 이게 집이 무너질 도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비바람을 던디며 80년을 버텨낸 아주 단단한 세월의 증거일 뿐입니다. 척추도 완전히 같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10명 중 9명은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아도 MRI를 찍으면 디스크가 돌출돼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질병이 아니라 척추에 생긴 주름입니다. 그런데 MRI 사진을 찍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리모델링 업자가 멀쩡한 집의 기둥을 뽑아내고 내부 공사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수술이 필요 없는 허리인데 수술대에 올라가게 되고 기둥을 함부로 건드린 탓에 집이 오히려 더 빨리 무너집니다. 다리에 마비가 와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허리 통증은 MRI가 아니라 걷기 운동과 물리치료가 답입니다. 사진 한 장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네 번째, 75세 이상 남성분들의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 검사, 즉 PSA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는 75세 이상에게 아예 권장하지 않는 검사입니다. 의학적 근거 등급으로 치면 D등급, 낙제점인 검사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립선암은 거북이암입니다.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암이 있어도 그게 커져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대부분 다른 노안으로 생을 마감하십니다. 평생 모르고 살아도 전혀 지장 없는 암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로 이걸 억지로 찾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 검사한다고 바늘로 찌르고 불안하니까 수술로 전립선을 제거합니다.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수술받은 5분 중 1분은 평생 기저귀를 차야 하는 요실금이 오고 10분 중 7분은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습니다. 10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했을 때 기저귀를 차고 20년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암이 있는지도 모른 채 건강하게 20년을 사시겠습니까?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의사가 검사하자고 해도 선생님, 저는 그 검사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 75세 이상 어르신의 대장 내시경입니다. 주변 친구분이 대장암 걸렸다는 소식 들으면 불안해서 병원으로 달려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습니다. 대장 용종이 암으로 변하는 데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이 걸립니다. 지금 75세인 분에게 용종이 있다 한들 그게 암이 되어 생명을 위협하려면 90세는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75세가 넘어서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장벽이 찢어지는 천공이 생길 확률, 검사 도중 쇼크가 올 확률은 젊은 사람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게 아니라 초가삼간을 아예 전부 불태워버리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 검사했을 때 깨끗했다면, 그리고 지금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체중이 이유 없이 10kg씩 빠지는 게 아니라면 이제 대장 내시경은 명예롭게 졸업하셔도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증상 소변 검사, 무증상 심전도, 단순 요통의 척추 MRI, 전립선암 수치 검사, 대장 내시경. 이 5가지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수명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택은 고택 나름대로의 멋과 품격이 있습니다. 자꾸 새집처럼 뜯어 고치려다가는 집이 무너집니다.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사람보다 차라리 병원을 멀리하고 내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나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의료 현장에서 깨달은
병원, 검사비 아껴서 투자해야 할 진짜 노후 건강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MRI 한 번 찍을 돈이면 이 건강법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될 거라 자신합니다. 본론을 말하기 전에 혹시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이 충격적이셨다면 댓글에 충격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고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저에게 여러분의 댓글이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마음속에 큰 고민이 하나 생기셨을 겁니다. 암원 검사도 안 받고 약도 줄이면 도대체 나는 뭘 믿고 살아야 하나?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평생 병원이 내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고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병원에 갖다 바치던 그 돈과 시간을 어디에 써야 진짜 남는 장사인지 제가 아까 그 이영희 어르신께 추천드리고 그분이 선택하셨던 확실한 투자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MRI 한 번 찍을 돈 80만 원이면 여러분의 남은 20년, 아니 3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처, 바로 고성능 백신입니다. 여러분, 대상포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통증은 산통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고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에 보건소나 병원에서 싼 가격에 대상포진 주사를 맞았으니 나는 안심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보호입니다. 기존에 맞으셨던 생백신은 예방 효과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70세가 넘으면 효과가 40%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주사 맞고도 걸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싱그릭스라는 백신이 있습니다. 이건 예방 효과가 무려 97%입니다. 80세가 넘으셔도 91% 이상의 효과를 냅니다. 한 번 맞으면 10년 이상 끄떡 없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2번 맞아야 하는데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듭니다. 비싸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 안 아픈데 찍는 척추 MRI 비용이 8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MRI 사진 한 장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상포진이라는 끔찍한 고통에서 97% 확률로 해방되시겠습니까? 이영희 어르신은 MRI 예약 취소한 돈으로 남편과 함께 이 주사부터 맞으셨습니다. 이게 진짜 현명한 투자입니다. 폐렴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주지만 병원에서 돈 내고 맞는 프리베나 같은 백신을 추가로 맞으면 예방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검사비 아껴서 내 몸의 방어력을 올리는 데 쓰십시오. 2번째 투자처, 약국이 아니라 정육점과 과일 가게입니다. 이영희 어르신은 이제 아침마다 눈 뜨면 영양제 통부터 찾지 않으십니다. 대신 삶은 계란 2개와 우유 한 잔을 드십니다. 나이 들어서 기운 없고 비틀거리는 건 질병이 아니라 근육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걸 막아주는 유일한 약은 단백질입니다.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을 내 손바닥 크기만큼 매일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20분. 딱 20분만 걸으십시오. 숨이 턱끝까지 찰 정도로 힘들게 뛸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20분 걷는 사람은 전혀 안 걷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30%나 낮습니다. 어떤 비싼 영양제도 이런 효과는 못 냅니다. MRI 찍을 돈으로 질 좋은 소고기 사드시고 편안한 운동화 한 켤레 사서 신으십시오. 그게 남는 겁니다. 3번째, 딱 하나 예외인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꼭 돈 써서 받으십시오. 바로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입니다. 특히 65세에서 75세 사이의 남성분들, 그리고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은 필수입니다. 뱃속에 있는 가장 큰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인데 이건 증상이 전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면 손 쓸 틈도 없이 생을 마감하시는 무서운 시한폭탄입니다. 다행인 건 초음파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미리 발견하면 간단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매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생 딱 한 번만 제대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딱 이거 하나만 챙기십시오. 자, 이제 병원에 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검사 한번 해보시죠 하고 권하면 마음 약한 우리 어르신들 거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럴 때 의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몸을 지키는 아주 품격 있는 질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수첩에 적어 놓으셨다가 의사 선생님이 검사 한번 해보라고 하면 앞에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이 검사로 병을 찾아서 치료하면 제가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의사가 우물쭈물하거나 글쎄요 라고 한다면 그 검사는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몇 년이나 걸립니까? 만약 효과 보는데 10년 걸린다고 하면 80세 어르신에게는 의미가 없는 치료입니다.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지 말고 즐겁게 사는 게 이득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해도 늦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은 늦지 않습니다. 증상 생겼을 때 치료해도 결과가 똑같다면 굳이 미리 찾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영희 어르신은 요즘 병원 쇼핑을 끊고 그 돈으로 친구분들과 맛있는 거 사드시고 여행 다니십니다. 검사 안 받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얼굴색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불안이라는 질병을 걷어내니 진짜 건강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분은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숫자 1이 병원에 의존하던 삶을 끝내고 내 발로 서는 건강 독립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고 계셨던 건강의 상식이 송두리째 흔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부품을 갈아 끼워야 하는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디고 자식들을 키워내고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위대한 역사책입니다. 오래된 나무의 옹이가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듯 여러분의 몸에 새겨진 주름과 노화의 흔적은 치료해야 할 병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오신 삶의 증명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훈장을 질병이라 부르며 칼을 대고 약을 쓰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해드립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노년은 병원 냄새 대신 사람 냄새로 채워질 것입니다. 첫째, 75세가 넘으면 증상 없는 검사는 독이 됩니다. 소변이 탁하다고, 심전도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고, 허리가 뻐근하다고 정밀 검사를 받지 마십시오. 특히 전립선 수치 검사와 대장 내시경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산사태를 일으키는 폭포수 효과를 기억하십시오. 검사가 검사를 낳고 결국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그 고리를 여러분의 손으로 끊어내셔야 합니다. 둘째, 의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이 검사 안 받으면 제 수명이 줄어듭니까? 이 치료 효과를 보려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나중에 아플 때 치료해도 늦지 않습니까? 이 3가지 질문이 여러분을 과잉 진료의 늪에서 구해줄 생명줄입니다. 의사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생을 고통 없이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셋째, 병원비 아낀 돈으로 진짜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MRI 찍을 돈 80만 원으로 싱그릭스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십시오. 검진받을 시간에 정육점에 가서 좋은 고기를 사드시고 공원에 나가 햇볕을 쬐며 걸으십시오. 그리고 딱 하나,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만 챙기십시오. 이것이 100세 시대의 진정한 재테크이자
건강 테크입니다. 제 환자 이영희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달력에 병원 가는 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만날 날, 손주들과 통화할 날을 표시하십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오셔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병원을 끊으니까 비로소 사는 맛이 납니다. 내가 내 몸을 믿어주니까 몸도 나를 배신하지 않네요. 그 환한 미소가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검사 결과지와 약봉지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대화, 그리고 편안한 산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건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진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진짜 건강을 찾아가실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주치였습니다. 오늘도 병원 가지 마시고 공원 가시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